벌써 일시정지 누르시면 될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모펙 스튜디오에서 이제 모델러로 일하고 있는 이창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면은 대답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 요즘 들어서 정말 그 시각 효과가 좀 시각 효과를 바탕으로 한 이 한국 드라마들이 엄청 흥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좀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분야가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주얼 이펙트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이 분야를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이 회사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궁금해서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들었어요. 총 한 20분 정도 오시기로 했으니까, 이제 한 3분, 4분, 5분 정도 있다가, 어, 이따가 이제 그들이 이제 들어올 때까지 이제 제 생각이나 제 견해가 이제 뭐 개입하기 전에 그 여러분들이 대충 VFX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그런 의견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 어떻게 이걸 알게 되는 계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저한테 좀 궁금한 것들 지금 당장 이런 거 좀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두서가 없이 말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지금 당장 이렇게 좀 준비해 보는 게 처음이라서 네, 서희님 원래 2D를 하다가 3D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는데 초심자가 VFX를 한다면 추천할 만한 부분일까요? 어,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서희님처럼 그 제 아는 동생이 2D를 하다가 이제 제가 3D를 하는 거를 보고 이제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나 이거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 형 나 이거 좀 알려주면 안 돼? 라고 물어보길래 어, 너 한번 시간 내 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조금 나 하는 거 보면서 공부 좀 해볼래?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금 한 한 달 정도 배우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러한 툴 같은 거 여러 개 다루는 것도 재밌다고 하고 어, 애초에 좀 인터페이스 자체가 2D를 하신다면 포토샵을 좀 주로 쓰실 텐데 그렇게 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다고 느껴지진 않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이게 답변이 잘 됐는지를 모르겠네요. 네. 일단 이 정도로 줄이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 정말 그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이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크게 보면은 한 두 분류로 나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게임, 네, 게임 쪽이 있고 그리고 제, 제가 지금 몸 담그고 있는 비주얼 이펙트 이런 VFX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런 게임 그래픽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먼저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게임 분야 쪽은 저도 따로 도전해 본 적이 없어서 딱히 어떤 조언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설명할 수 있는 이 VFX란 무엇이냐라고 좀 알아보면은 영화, 드라마, CF, 애니메이션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보시게 되실 그런 시네마틱 트레일러나 아니면 방송 쪽 이런 일들 모두 좀 VFX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VFX란 무슨 분야가 있냐 따져보면은 이런 가상의 무엇을 구상화하기 위한 모델링이고요. 그리고 구상화된 모델링에 이제 좀 사실적인 표현을 입혀주는 이런 텍스처링이나 아니면 룩백 작업. 그리고 이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모델링에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주는 리깅, 그리고 또 리깅이 끝난 모델링에 막 여러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이런 애니메이팅, 그리고 지금 뭐 서희님처럼 2D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가는 분야인데 이제 그의 영상 이런 모든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작업이 끝난 다음에 영상의 모든 분위기를 결정짓는 라이팅이 있고 좀 그 외에 좀 시각적인 효과 있잖아요. 막 영화에서 보면 막 뭐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파도가 이렇게 막 몰려오거나 이런 것을 위한 FX가 있고 또 여기까지 작업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로 만드는 합성 같은 그런 단계가 되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이제 각 항목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정말 많은 분야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이것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말씀드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도 저와 같이 학원에 다녔던 그 수강생분들도 이제 본인이 좀 이 분야의 공부를 좀 하면서 자기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한 가지 파트를 좀 정하고 그 취업을 준비하셨고 지금 저와 마찬가지로 좀 해당 분야에서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어, 그 이런 VFX 기술을 다루는 회사 중 어느 회사를 뭐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광고 그리고 방송 쪽 어느 회사든 이제 들어가려면은 거기에 이제 작업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나는 이제 귀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역량을 가졌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요. 이런 포트폴리오는 주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델링, 룩대, 리깅, 애니메이팅, 라이팅, FX, 합성 이런 것을 이제 이 중에 한 가지를 좀 중심에 놓고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좀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로 따지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러로서의 취업을 준비한 만큼 음, 모델링과 이제 룩랩 작업에 초점을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델러로서의 취업 준비와 그리고 그 과정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중점으로 얘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해요. 사실 지금 이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 이게 제 첫 포트폴리오인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아, 네. 그 지금 보셨던 이 영상이 제가 처음에 준비했었던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대를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모델링 이쪽보다는 좀 처음에는 룩대비랑 라이팅 이쪽 위주로 좀 그러니까 구성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학원에 다니면서 제가 작업했던 좀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짬뽕시켜가지고 넣으려고 했다 보니까 이게 좀 작업량이 좀 너무나도 많아져가지고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후에 보여드릴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취업하고자 좀 여러 회사에 출사표를 좀 던졌고, 이제 그 중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의 회사에 연락을 받게 돼가지고 면접을 보러 가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을 갔었고, 진짜 여러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사실 지금 와서 떠올려 보라고 하면은 정말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질문이 이제 나무를 표현하려면 어떤 쉐이더를 써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쉐이더라는 것은 이제 모델링의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 쓰는 명령의 종류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떠오르는 그 나무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중에 하나를 고르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진짜 그 면접관들 앞에 세워두고 한 1분 정도? 1분가량만 뜸을 들였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멘탈도 무너지고 하면서 대답에 막 힘이 없어지고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자취를 감춰버리면서 이제 제 취업의 희망 또한 이제 자취를 감춰버려가지고 이렇게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나서 거의 한 2주 동안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 포트폴리오만 끝내면은 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좀 희망에 좀 잠겨 있었거든요. 당장 그때는 생활비도 다 떨어졌고 좀 취업이 될 줄 알고 김치국 먹고 그만둔 알바도 많았고 일단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알바 자리부터 구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 언젠가 다시 하면 되겠지, 언젠가 또 연락이 오겠지 이러다가 계속 기다렸는데도 결국에는 이제 다른 회사들로부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날 때쯤까지 계속 그렇게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맞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2주 정도가 지날 때쯤 해가지고 학원에서 저희 멘토님부터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멘토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창구님 혹시 모의 면접 모의 면접 이 어느 회사에서 나왔는데 한번 볼 생각 없으세요? 하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아르바이트만 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사실 저는 좀 정말로 VFX를 업으로 삼아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 면접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면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갔어요, 모의 면접을. 이게 비록 모의라는 그런 말이 붙었지만 이게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이제 현역 팀장급 직원분들이 와가지고 면접관으로서 진행을 했고 또 이때 들었던 말들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들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자면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서 말했던 그런 VFX의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뭐 모델링이면 모델링, 라이팅이면 라이팅,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무엇 하나도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없어서 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웠다. 그리고 좀 제대로 무엇 하나 좀 잘 보여주는 것만 있었어도 좀 뽑았을 텐데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 면접 때도 그렇고 제 첫 면접 경험에서도 그 제가 처음으로 면접 갔던 그 회사에서도 면접을 보는 동안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제가 그 당시에 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면접관님들 마음은 하나였어요. 이 제가 방금 보여드린 포트폴리오 속에 주인공이 없다. 시선이 어디로 흘러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어지럽다, 난잡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포트폴리오는 좀 좋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예, 네, 안 좋은 포트폴리오의 좋은 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두 번째, 세 번째 포트폴리오가 나오면서 이제 나는 이제 비중 있는 것도 다룰 수 있는데 이 방금 보여드린 이 첫 번째 포트폴리오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저한테는 나중에 도움이 됐지만 그렇다고 그런 조금의 도움을 받고자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좀 지양하는 게 좀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제 첫 포폴과 제 취업 실패에 대한 소개였어요.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저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정말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되세요. 아, 네, 경호님. 50분까지 다른 사람들 혹시 질문하는지 좀 기다렸다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음, 그러면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제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다음 내용을 네. 서희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때 아트스테이션 같은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사용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트스테이션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는데 이제 어, 좀 레퍼런스를 많이 찾으러 가다 보니까 이제 아트스테이션을 알게 됐고 많은 작업자분들이 이제 이용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사실 음, 좀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회사 말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그런 개인적으로 작업한 포트폴리오가 나오면은 아트스테이션 업로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좀 회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조금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답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포트폴리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보셨다시피 이게 제 두 번째 포트폴리오고요. 이제 이 두 번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보이다시피 완전히 이제 모델링과 룩랩에 초점을 두고 나 모델링 할 수 있고 나 룩랩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 이 위니 할로우라는 모델인데요. 이분을 모델링을 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을 하나 두고 좀 그 모양새가 좀 최대한 같아 보이게 작업하는 것을 디지더블이라고 하는데 어, 진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작업자분들 그리고 대다수가 좀 좋아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어, 저 개인적으로 좀 이게 재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좀 사람을 표현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재밌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았고 네 그리고 좀 결과물도 사람을 한 거는 조금 대부분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물론 좀 시간이 많이 좀 소요되기는 하지만 음, 만약에 혹시 모델링을 하신다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디지더블을 도전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 모델로서의 자질이 이게 좀 다른 분야들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팅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요. 이거에 비해서 조금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제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첫 포트폴리오 진행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첫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과 이런 프랍들이 그러니까 프랍들이 많아서 그런 거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작업 시간이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엄청 적게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첫 모델링을 하고 그때 그 회사 면접에서 막 실패도 해보고 막 그때 거의 혼이 난 거죠. 막 그렇게 혼이 많이 나고서야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모델링을 디벨롭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제가 예전에 그 정승환 강사님에게 이제 수강했던 그 인체 스컬핑 수업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작업했던 결과물을 한번 다시 꺼내서 이거를 좀 디벨롭 해보자. 이거를 다시 좀 해보자. 이거 조금 해서 내 포폴로 써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만져보려고 이제 하니까 이렇게 디벨롭을 하려고 보니까 어,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이랑 막 이제 조금 첫 포트폴리오를 진행하고 나서 제가 아는 게 조금이라도 쌓이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눈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디벨롭하려고 보니까 좀 비율도 뭔가 안 맞아 보이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그마한 부분이 이런 진짜 소소한 부분들이 이 사람의 인상을 좀 결정짓는 부분이 많아서 이러한 차이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에 그때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지만 이게 거의 새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거의 새로 시작하는 게 별반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이제 처음이랑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이 모델링을 바탕으로 좀 취업을 해보자라는 그런 다짐에 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번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포트폴리오 덕분에 좀 다른 데 그러니까 면접을 계속 보러 갈 수 있었게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어, 지금 이 머리카락들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면접관님들의 관심을 좀 끌었던 것 같아요. 이런 머리카락 작업은 따로 저희가 그루밍이라고 부르는데 그 왜 고양이들 털 이렇게 빗어주는 그런 거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저희가 기존에 그 모델링 하는 그런 방식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 모델링에 쓴 시간이 한 두어 달? 네, 두어 달 정도 되는데 이 머리카락 때문에 한 달 정도 쓴 것 같아요. 이게 머리카락을 많이 갈아엎기도 많이 갈아엎고 또 앉아서 계속 이 머리카락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진짜 계속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만드는 실력이 이제 계속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카락을 한 번 만들어 보니까 왠지 마음에 안 들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이걸 지우고 다시 또 만들어. 근데 또 만들고 나니까 또 다음에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순환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분이 모델이다 보니까 다양한 스타일링을 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의 쇼컷을 놓고 작업을 했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단발로 작업도 해보고 그리고 뭐 C컬도 넣어보고 이분이 조금 곱슬이 심하셔서 앞으로 왜 앞으로 머리 같은 것도 해보고 뭐 S컬도 넣어보고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막 반복 숙달되는 작업들 때문에 지금 이것도 제가 완전히 원하던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만족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스타일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그 어떤 회사에서는 제가 이렇게 작업한 머리카락이나 여기 보이는 이런 털들 아니면 이런 실의 형태감 이런 것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아예 모델링은 모델링인데 아예 그루밍만 하는 그런 그루밍 스페셜리스트로 채용을 하려고 했던 것도 보면은 이제 그때 막 한 달 동안 진짜 뭐 머리카락만 했던 게 이제 영 실속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옷의 질감이나 아니면 표현 그리고 좀 자연스러움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움 같은 부분들은 이제 모든 면접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고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실력이 계속 쌓이고 아는 게 많아지고 이러면은 보이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게 점점 계속 더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좀
사실 디벨롭 할 게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취업만 생각하다 보니까 작업물을 언제 빨리 끝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물의 완성만 좀 바랐던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네요. 사실 이 두 번째 포트폴리오까지 완성되면은 그러니까 얘랑 그 전에 보여드렸던 그 첫 번째 포트폴리오 더해서 다시 이제 취업에 도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작업이 끝나갈수록 이제 좀 욕심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제대로 된 그런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이라고 이제 좀 이런 당장 보여드릴 수 있는 키보드 같이 조금 단단한 형태의 모델링 이런 것도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면접관 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당장 이것도 이건데 여기다가 뭐 하나만 더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제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게 됐는데 그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뭐 시청하기 전에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따로 있을까요? 네, 유진님. 어떤 툴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했는지. 최경우님, VFX 작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지. 일단 유진님의 그 질문부터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어, 지금 이 사람을 어떤 툴을 사용해서 모델링 하셨는지 궁금한 게 맞으신가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베이스, 이 사람의 이제 사람을 작업을 하려면은 사람의 정말 많은 이런 정면, 이런 정측면, 측면 이런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좀 엮기 위해서 엮고 조금 비율도 좀 제대로 맞춰주고 그러기 위해서 좀 처음에는 포토샵으로 좀 많이 손을 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정면이랑 정측면, 측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카메라에 담긴 그런 정보가 잘 없어가지고 일단 포토샵으로 일단 사진을 좀 많이 구해놓고 정말 많이 구해야 돼요. 이게 그냥 정면, 정측면, 측면 이런 딱 세 가지 사진이 아니라 진짜 구할 수 있는 사진 최대한 많이 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회사에서도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보통 한 50장 정도는 구해놓고 그런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됐다 하면은 일단은 이 사진을 지브러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스컬핑을 하는 스컬핑이라고 좀 조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 사진을 여러 방향에 띄워놔요. 여러 방향에 띄워놓은 다음에 음, 일단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의 해골 모델링을 하나 띄워놓고 왜냐하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해골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골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해골을 부풀려 가면서 아니면은 다른 뭐 구체나 이런 거를 꺼내가지고 이제 정면에서 형태감을 어느 정도 맞추고 그리고 측면에서 형태감을 어느 정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지브러시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지브러시에서 형태감이 진짜 어느 정도 잘 맞다 싶으면은 그때는 다시 이제 마야에
지브러시에서 작업한 것을 가져와요. 어느 정도 형태감만 맞추고 묘사는 하지 않고 그냥 지브러시에서 마야로 가져온 다음에 이제 마야에서 리토폴로지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면의 수를 엄청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야에서 그 리토폴로지 작업으로 면의 수를 최대한 줄여준 다음에 그 리토폴로지라는 작업이 이제 더 씌우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의 얼굴에 석고를 들이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 석고를 들이붓고 그 틀이 갖춰지면은 그 틀을 다시 지브러시로 가져가가지고 이제 지브러시에서 그런 세세한 표현들 있잖아요. 좀 예를 들어서 좀 입가 주름이라든지 뭐 이런 눈에 이런 쌍꺼풀이라든지 이런 아니면은 사람의 모공 이런 것들을 파주고 그런 다음에 혹시 서브스턴스 페인터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이제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의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뭐 모공이라든지 이런 쌍꺼풀의 표현, 아니면 주름밖에 없으니까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가져가서 이 사람의 피부를 칠을 해줘야 돼요. 그런 채색 과정이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 보니까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가져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을 다 채색을 한 다음에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얻은 정보 그리고 지브러시에서 얻은 정보를 이제 다시 마야로 가져와요. 다시 마야로 가져와서 마야에서 이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하는 명령 체계가 있어요. 그거를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의 그런 두상까지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구도 좀 비슷한 식으로 작업을 하고 이 옷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마블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마블러스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옷을 중점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고요. 좀 뭐랄까 마블러스도 마찬가지로 마블러스에서 작업한 다음에 다시 마야에 가져와야 돼요. 다시 마야에 가져가고 마야에서 다시 또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가져가고 서브스턴스 페인터와 지브러시를 동시에 오가면서 이런 옷의 주름이라던가 아니면 옷의 텍스처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또 다시 가져오고 또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야에서 모델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실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실이나 머리카락 이런 부분은 이 마야 기능 중에 엑스젠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거의 거의 모델링이랑 완전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조금 깊이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그런 기능인데, 네, 그 작업, 엑스젠 작업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V-Ray를 켜서 이제 V-Ray로 이런 렌더 작업이 끝나면은 지금 이런 모델링,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서인님 감사하고요. 최경은님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VFX 작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단 그림을 잘 그리면 정말 좋아요. 잘 그리면 정말 좋은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VFX는 정말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정말 많은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미대, 우대라는 사항이 있는 이러한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 중에는 라이팅이 있고, 룩뎁에서도 조금, 룩뎁이라는 것은 이런 사실적 표현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대, 우대를 하고, 그리고 좀 라이팅은 합성 파트나 아니면은 2D, 이쪽에서 조금 미대를 많이 선호하시고, 그 미대를 선호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미대를 나오면은 저도 그렇다시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예술에 대한 그리고 또 디자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되고 너무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대를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차이점은 극복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이제 그런 미술에 대한 공부를 조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델링만 한다고 했을 때는 미술이 막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링도 그렇고 리깅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절을 준다거나 이러한 것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에 좀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술 이런 거보다는 좀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머리가 좀 좋고 막 노드라는 걸 쓰는데 이제 명령 체계를 잘 짜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서는 되게 막 유리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소질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답변이 됐을지 궁금하네요. 답변이 됐나요, 최경련님? 아, 네. 그럼 서희님으로 넘어가자면은 모델링 공부를 하셨을 때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독학으로 3D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라이팅과 모델링 중에서 어떤 걸 우선으로 서희님 일단은 모델링 공부를 하셨을 때 어려웠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VFX라는 것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군대에서였어요. 이제 선임이 야 너는 미대 나왔던 애가 저런 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제 해가지고 이제 좀 그래가지고 좀 시작을 하게 됐던 건데 이제 저는 독학으로 조금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독학으로 할 때와 이제 학원에서 와가지고 할 때와 그런 차이점을 맛보자면은 독학으로 할 때는 정말 좀 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좀 무지성으로 해요. 그러니까 진짜 되는 대로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좀 나중에 가서는 좀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모델링 단계까지만은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는 좀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막 유튜브도 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 나는 유튜브로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판단되면은 정말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다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다면은 독학도 좋은데 이제 그러한 어, 이런 흐름이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모델링을 하더라도 그 뒤에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그거는 일단 그렇고 잠시만요. 전화 와가지고 어 그리고 라이팅과 모델링 중에서 어떤 거 그 라이팅이랑 모델링은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서 네, 심화 과정을 공부하려면 학원이나 과외를 추천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팅이랑 모델링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없는 것을 구상하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단계고, 라이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라이팅에서 왜 미대를 그러니까 우선시하냐면은 이게 영상의 분위기를 라이팅이 결정짓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어떤 걸 우선으로 공부하느냐가 좋은 게 아니라 둘이 그냥 달라요. 네. 그래서 모델링을 할 거면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 라이팅을 할 거면 라이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네, 감각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델링이 감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좀 조형감, 그러니까 조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눈,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답변이 됐을까요? 아, 그리고 맞아요. 라이팅을 한다고 해서 모델링을 모르면 안 되고요. 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라이팅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확실하게 이제 조금, 네. 네,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세 번째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네. 일단은 제가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는 시간 가져도 될까요? 쉬는 시간 한 3시 반까지만 쉬고 3시 반에 다시 시작을 해도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3시 반에 뵐게요. 질문이 없으셨겠구나. 질문이 없으신가 봐요. 잠시만요. 일단 30분 되면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 네. 지금 지금 시작을 해도 될까요? 다들 자리에 계신가요? 아, 네. 일단 서희님 질문부터 답변을 해드릴게요. 리깅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모델링이라고 치면은 이런 예를 들어서 저 혼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모델링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리깅을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이런 조인트들이 예를 들어서 어깨 만들어주고 이런 팔 관절 같은 거, 이런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이제 관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가 돌아간다라고 치면은 그 자동차 중심 축에다가 이제 관절을 박아주고 그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제 리거들인데요. 어, 리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저는 사실 리깅이 조금 힘들었어요. 네, 조금 뭐랄까 잘 안 맞는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리거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작업을 이렇게 리거와 애니메이터들은 진짜 수요가 많은 반면에 수요가 있는 반면에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없지 않나.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온 분들을 그렇게
잘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신입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게 막 자세히까지는 아는 게 아니라서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답변이 됐을까요? 그, 넘어가자면은 이제 제 세 번째 포트폴리오는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이라면 거의 2년 정도는 품에 끼고 살았을 K2 소총이에요. 이게 단단해 보이는 형태를 작업하는 것을 이런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체처럼 이런 곡선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와 좀 작업 방식의 차이가 진짜 많이 나서 이게 여태 제가 준비했던 포트폴리오 안에는 이러한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면접관 분들한테 아, 나 모델링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넣어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시간을 무기한으로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가지고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가 가장 빠르게 또 잘 만들 수 있는 모델링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2년 동안 끼고 살았는데 K2 소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는 렌더 걸고 합성하는 시간 빼면은 그냥 이거 만드는 시간은 2주 반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본래는 얘는 총인 만큼 좀 남성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분해 결합이나 아니면 발사 과정까지 영상을 만들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긴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저는 모델러다 보니까 모델러는 모델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영상이 멋있게 뽑히면은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좋죠. 좋아요. 진짜 좋은데 하지만 이 그런 영상에서 본인이 작업한 모델링이 잘 안 보인다고 치면은 이게 영상이 나한테 그런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야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영상을 멋있게 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 포트폴리오가 모두한테 보여주는 뭐 대중문화 예술도 아니고 타겟층이 딱 면접관들이에요. 진짜 딱 면접관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거라서 이게 그러니까 진짜 효율 좋은 내가 보여줘야 될 거 딱 보여주는 그런 영상 연출로 인해서 그 작업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이제 본인 포함해서 진짜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K2 연출 동안 조금 강조하고 진짜 보여줘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진짜 보여줘야 될 부분에 조금 힘을 쓰고, 그러니까 보여줘야 될 부분 텍스처나 룩 대비 조금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최대한 그냥 사실 효율 좋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조금 추가로 포트에서 얘기하자면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포트폴리오를 하면 할수록 완성되는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막 손을 움직이는 이 손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이것보다는 이게 여러 기술적인 부분이 확실히 늘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한다. 이거는 모델링 말고도 모든 포트폴리오에 다 속해요. 이게 계획을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진짜 무조건 계획을 잘 세우게 됐을 때 작업 속도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빨라져요. 이게 계획을 잘 세운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그 첫 번째는 이게 작업을 하기 전부터 이게 시작하기 전부터 내 머릿속에 내 완성된 포트폴리오는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의 이미지를 정확히 그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런 시퀀스라는가 그런 시퀀스 그런 장면들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확실히 입력을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내가 주력으로 작업할 곳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그리고 좀 두 번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데드라인을 자기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안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확실히 정해놔야지만 이게 사람이 안 그러면은 긴장감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데드라인 딱 정해놔야지 이게 긴장감이 유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회사 내에서도 일하시는 그 모델러 분들도 그렇고 정말 뭐 진짜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포트폴리오를 하다가 이게 직접 준비해 보시면은 좀 보이실 거예요. 늘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늘어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영원토록 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나를 좀 타이트하게 올까맨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본인의 허송세월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사실 좀 많이 즉흥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획 세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대략적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웠을 때랑 이게 조금 그냥 무지성으로 작업할 때랑 이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속도는 진짜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로봇을 하나 모델링한다 치면은 진짜 잘 보이는 부분에 힘을 주기 위해서 뭐 얼굴이라던가 진짜 거기에 힘을 주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쓸지 아닌 부분에는 이 정도 쓸지 이거를 계획을 딱 세워놔야지 계속 텐션이 안 떨어지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분야라고 치면은 진짜 잘 보여야 될 부분에 난 이만큼 쓰겠다. 왜냐면은 내 데드라인은 내가 정한 이만큼까지니까. 라는 거를 직접 본인이 이거는 진짜 감각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키워나가야 해요. 그리고 셋째로 좀 중요한 것은 좀 스트레스를 풀고 좀 컨디션을 조절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는 알바를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모델링을 하면은 이게 모델링 할 때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좋은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진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바를 하면은 그냥 워낙 바쁘다 보니까 조금 아무 생각도 안 나가지고 스트레스가 오히려 풀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좀 명상하는 거랑 좀 비슷한 효과가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알바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본인의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정도는 구비해 놓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딱 세 번째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좀 드디어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자라는 그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한번 궁금한 점이 따로 있을까요? 42분까지만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금속을 네, 유진님 금속을 표현할 때 어떤 쉐이더를 썼는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V-Ray를 쓰다 보니까 V-Ray 쉐이더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V-Ray 쉐이더에서 이러한 금속을 표현할 때는 그냥 V-Ray 매터리얼 이걸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답변이 됐을까요?
음, 그리고 사실 조금 더 깊게 파고들자면은 그런 VLA 매터리얼에도 엮어줄 쉐이더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범프 매터리얼 따로 엮을 수도 있고 그리고 블렌드 매터리얼도 따로 엮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레이어 개념도 계속 쌓을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정확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를 하나 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떠올라서 제대로 대답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은 저 같은 경우에 VLA 메탈을 근데 조금 더 파고들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면접관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다음 얘기를 하자면 취업 전선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확고하게 진짜 확고했어요. 영화용 VFX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광고 그리고 방송 이쪽을 하는 회사는 아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회사를 고르는 폭이 엄청나게 좁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도전할 수 있는 회사가 정말 몇 개 없기도 했고 사실 성격이 생각이 엄청 많고 좀 복잡한 편이라서 이게 고민은 되게 깊게 해요. 고민은 되게 깊게 하는데 또 동시에 성격이 되게 급해가지고 고민이 막 이틀 이상이 가지 않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첫 포트폴리오는 만들고 나서 이력서를 집어 넣을 때는 진짜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이렇게 원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좀 넣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넣어놓고 막 회사에서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럴 바에는 조금 어차피 이번 두 번째였으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아예 무지성으로 그냥 회사 올라온 공고 딱 보고 아 내가 여기 정도면 딱 가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 그냥 하루에 다 집어넣었어요. 하루에 그 회사들 다 집어넣고 아 몰라 그냥 여행이나 가자 하고 여행이나 갔단 말이에요. 어차피 또 연락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첫 포트폴리오 끝났을 때가 여름인데, 그때 여름에 경험했던 바로는 그 지원한 회사 상황에 따라서 막 진짜 늦게 연락 오는 곳은 막 한 달 넘어서 연락 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연락 오지도 않는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야, 그래, 한 번에 다 넣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로써 하루 만에 다 돌리고 그냥 무작정 다음날 그냥 부산에 내려갔어요. 이렇게 막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진짜 여러분들은 이력서 한 방에 넣는 거는 하지 마세요. 진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본가가 부산이기도 했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좀 부산에 되게 오래 있을 생각이었는데 여행 간지 나흘 만에 진짜 면접 폭탄을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회사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진짜 최소 이틀 만에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처럼 진짜 다른 계획은 안 잡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는요. 차라리 그 시간에 이제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나았을 거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그날 하루에 6군데 이력서를 넣었어요. 6군데 이력서를 넣고 그 바로 다음 주에 3곳에 면접을 봐야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나머지 한 곳에 면접을 보러 갔고, 이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2주 동안은 진짜 매일매일 총 4곳인데 매일매일 다른 회사 면접을 보러 갔어요. 이렇게 면접을 좀 데이 바이 데이로 보게 되는 경우는 진짜 체력이랑 정신력이 진짜 자신 있는 분 아니시면은 정말 피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면접 일정 나중에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은 진짜 그건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게다가 이제 면접을 다 보고 막 어느 회사 가야겠다라고 이제 저 혼자 결정을 내리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면접을 통해 가지고 입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저 혼자 이제 아, 나 이 회사 가야지 했는데 이제 그때 연락 오지 않았던 두 회사 중에 또 한 곳에서 또 연락이 오고 그럼 또 다시 면접 보러 가고 아이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개를 또 입사를 완전 하고 나서 지금 근무 중인데 갑자기 전화 오더라고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말로 가고 싶어 하는 회사를 하나 고르고 이제 그 회사를 두 번째로 지원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왜냐면은 첫 번째로 면접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면접을 볼 때는 이 면접관들한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옆에 띄워놔요. 옆에 띄워놓고 이걸 진짜 큰 화면에 띄워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보면서 이것저것 진짜 취조를 당한 느낌이라서 이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굳었어요. 이게 많이 굳어가지고 좀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자체도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데 이게 가서 면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면접에 있어서 학습 능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 학습 능력이 한 세 번, 네 번은 보고 나서야 좀 제대로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력서를 넣고, 그러니까 지원서를 넣고 여행을 갈 게 아니라 면접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서 잠시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갈게요. 질문은 VX 편집 공부를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 그 편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왜냐하면은 편집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아, 네.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유튜브 쓰세요. 네, 유튜브 쓰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그 편집을 모델링만 한다고 쳤을 때 물론 이제 룩뎁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금 누크 같은 것도 쓸 줄 알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가지고 누크도 많이 배우고 그런데 이게 모델링만 한다 쳤을 때 그렇게 누크까지 잘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심도 있게 들어갔냐라고 쳤을 때는 그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이제 따로 학원에서 준비를 한다 쳤을 때는 그냥 강사님들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그냥 그 정도 아니면은 뭐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유튜브 통해서 본인이 학습해가지고 본인이 해결해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의 편집이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답이 됐을까요? 다른 분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아, 네, 유진님 그 2주간의 정체기가 있었는데요. 네, 면접 실패 후 2주간의 정체기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벗어났냐 하면은 제 통장 잔고 보면서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살고 싶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답변이 됐을까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알바만 하고 살아도 살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근데 저는 좀 이걸 하고 싶었어요.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알바를 하면은 이걸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원래는 제가 많이 뛸 때는 하루에 알바 3탕 정도 뛰고 그러는데 그때 딱 마음을 먹었던 게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은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여기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딱 아, 네. 그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알바 하는 거는 이제 좀 살 정도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생활비가 뭐 한 80만 원 정도 되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딱 알바로 벌을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다 이제 준비하는 데 썼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다음 면접 준비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다시 면접 준비 얘기를 하자면은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그런 질문에는 좀 그저 면접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본 그 대부분의 면접을 좀 돌이켜 봤을 때는 2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자분들이 나와가지고 면접을 보고 2차로는 이제 그 회사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인사 쪽에서 와가지고 이제 제 이력서를 훑어보면서 이 사람의 인성이 파탄 맞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뭐 연봉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결국 이게 사람이 실무를 해야 함에 따라서 작업자는 실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분들 면접 1차 면접이 그러니까 1차 면접 때 의견이 엄청나게 강하게 어필되니까 결국에는 이 1차에 붙는 것이 조금 합격에 이 회사 합격에 좀 가부를 결정짓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1차 면접에 붙어서 2차 면접을 보러 갔다면은 뭐 일단 2차 때 가서 정말 뭐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한다거나 아니면 누굴 때리지 않는 이상은 네, 아마 불합격하기 힘들 거예요. 면접 때는 이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좀 그런 프라이드를 숨기고 겸손을 떨거나 조금이라도 기가 죽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물론 그 팀장분들이 더 잘하시죠. 더 잘하시고 더 많이 아시더라도 난 내가 이 정도 잘한다라는 걸 정말 어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이미 엄청 잘해. 내가 너네 회사 가면은 너는 정말 나한테 절이라도 해야 할 걸?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면접관들이 이 팀장급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나와 손발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뽑는 거 진짜 신입 중에서라도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뽑고 싶어 하고 이게 되게 그런 자신감 있는 작업자들의 그런 자신감의 출처가 어디냐고 보면은 결국 자기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서 뭘 하냐 하면은 그 한마디로 매력 어필을 하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가면은 진짜 저희는 면접관분이랑 밀당을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당기다가 조금이라도 밀어버리면은 면접관들은 밀려져서 영영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예의가 어긋난 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의가 어긋난 선이 아닌 이상이야. 그러니까 그 선만 지키면은 진짜 대놓고 내가 가진 매력을 과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물론 매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매력 과시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옷을 하나 작업했다 치면은 이 옷에 내가 쓴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서 쓴 기술들, 기법들, 그리고 이 모든 작업 과정들, 이런 거를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빈틈없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실무 면접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진행하니까 그때 날아오는 질문들을 정말 그냥 가볍게 받아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진짜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거고 내가 진짜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막 뭐 조금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면 그런 거는 조금 둘러대서 피하는 게 맞죠.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아는 거는 내가 아는 선에서 제대로 받아쳐주면은 그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본인의 그러니까 작업 과정을 조금 제대로 다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면접관으로 나오신 그 팀장급 분들은 눈이 진짜 워낙에 높아요. 진짜 워낙 높아가지고 사실 이게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그냥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포트폴리오가 괜찮게 나오는 거는 이제 면접을 내가 이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냐 없냐 이걸 가르는 기준이고, 그래서 면접에 가서 나 자신을 이 실무진들한테 증명하는 그 과정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당신이 뭐 지능이 하자 있는 거 아닌 이상 날 뽑아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 보면서 이걸 잘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증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음, 앞서 말해드렸다시피 이게 면접에 붙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의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넘어갔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면접 때 정말 자신감 있게 난 이러이러한 작업 방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다 라면서 이제 그 속에는 난 지금 딱히 부족한 부분도 없고 지금 당장 회사에 들어가서도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게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1차 면접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뭐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제가 면접을 본 게 총 5군데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단 한 군데 빼고는 정말 모든 2차 면접이 정말 다 형식적으로 진행한 느낌이었어요. 음, 뭐 그러니까 지금 CG랜드 뭐 보시면 공고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진짜 그 중에 뭐 한 군데,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와 있는 회사 한 군데만 조금 2차 면접을 좀 제대로 봤었고 나머지는 조금 그냥 좀 형식적으로 그냥 사람이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력서를 그냥 이렇게 훑어보세요. 2차 면접을 가가지고는 훑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이력서를 작성하면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원하는 정말 모든 분들이 이력서에 자기소개를 할 때나 자기소개를 할 때 다 영화 얘기, CG 얘기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패스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영화 CG 얘기를 해놓은 그런 이력서 같은 경우 그냥, 음, 이러고 넘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총 7군데 중에 4군데는 그냥 이력서에다가 제 이름 뜻풀이하고 그리고 축구 얘기하고 그냥 군대 얘기 써놨어요. 뭐다 보면은 자기소개 하라길래 제 이름은 이창곤이고 제 이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이름인지 제 이름의 창자는 빛날 창에 곤은 땅곤이라서 농부가 기름진 땅에 씨를 뿌리듯이 저는 누군가의 투자를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뭐 이렇게나 아니면은 성격의 장점을 얘기하라길래 원래 축구를 좋아했는데 제가 키가 좀 큰 편이라서 계속 중앙 공격수나 중앙 수비수만 하게 됐는데 사실 뛰고 싶은 포지션은 측면이라서 내가 측면에서 잘 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뤄냈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군대에서는 이러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정말 잘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걸 썼단 말이에요. 그런 거 썼더니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는 한 70% 정도는 남성분들이었어요. 여성분들도 많긴 했는데, 근데 70% 정도는 남성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걸 읽다가 축구 좋아하나? 이러면서 갑자기 이게 면접이 아니라 축구 얘기의 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군대 썰을 보더니 이제 자기 군대 썰을 풀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그러면서 조금 뭔가 유대감이 쌓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저 따라서 축구 얘기 군대 썰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있으신 분 중에
진짜 CG를 위해서, 뭐 CG에 의해서 사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정말 그냥 이력서를 쓸 때는 진짜 막 소설을 쓴다 하잖아요. 자소설이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자기소개를 쓰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그렇게 막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 그러니까 꾸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짜 분위기 좋게 만들어 나가려고 이제 그냥 이력서를 보면서 그냥 얘기를 하면서는 그냥 이제 그 이력서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그러니까 하나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면접관 분들이랑 이런 걸 보면서 좀 통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냥 두런두런 얘기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뭐 여기서 질문 하나 받고 갈게요. 질문은 4시 4분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네. 손흥민님. 면접 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저는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쪽팔린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 쪽팔린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면접은 무조건 정장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결혼식 아니라 사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장례식 갈 때나 입는 정장을 입고 나갔었단 말이에요. 처음 나갔을 때도 그렇고 이제 두 번째 나갈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면접관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장까지 입고 나오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정말 그 귀가 빨개지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회사 안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좀 물론 이제 조금 잘 입고 오셔도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는 분들도 많으시고 애초에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네 번째 면접서부터는 그냥 뭐 지금처럼 그냥 막 너무 막 너무 꾸미고 막 그런 거보다는 그냥 단정하네. 얘는 괜찮네.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보이는 인상? 이 정도 줄 수 있는. 그 정도만 입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답변이 됐을까요? 아,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을까요? 질문은 4시 6분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겠고요. 이렇게 2차 면접까지 보고 나니까 제가 느낀 점들이 있었는데, 면접 때 이런 출근 가능한 날짜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가 연봉을 조금,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가 진짜 괜찮은 연봉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이야. 그냥 출근 날짜는 가능한 좀 뒤로 많이 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진짜 연락이 늦게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시간적 여유를 좀 충분히 가지고 조금 뭐 운이 좋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회사에 이미 합격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게 좀 자신감의 출처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합격한 회사가 있다라는 모험을 들고 다음 면접에 다음 면접에 임하면은 그게 진짜 어쩌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면접 생각보다 별거 없네? 라는 마인드로 되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자의 연락이 너무 늦게 와서 그냥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장모님 면접 그 조율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아예 면접을 못 보러 간 그런 상황도 그런 상황도 있기도 했고 아무튼 이런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늦출 수 있는 상태라면은 그냥 그 출근 날짜를 최대한 좀 뒤로 밀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루에 막 여러 군데 동시에 넣는다 이런 게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지원하는 회사는 가장 가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은 살짝 애매한 회사 요 정도 지원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회사에서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고 연락이 오더라도 그냥 내가 진짜 그렇게 가고 싶었던 회사는 아니니까 최대한 그냥 본인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나 출근 날짜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그렇게 하고 그 두 번째 조금 정말 가고 싶은 회사들을 넣어요. 진짜로 가고 싶은 회사를 넣고 거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기다리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세 번째로는 딱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 정도급 회사는 내가 정말 다 가고 싶다라는 것을 그때 조금 몰아서 넣는 게 그게 조금 제일 현명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두 번째 회사가 안 되고 첫 번째 회사도 안 되면은 결국에는 정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텀이 너무 길어지면은 진짜 어쩌면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내가 이미 이 회사에 취업을 해버려가지고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밸런스 조절을 잘 하시는 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좀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면접 많이 보게 된 좀 케이스라 가지고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맞아요. 그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는 정말 내가 많은 생각이 너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좀 들었던 게 진짜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학생용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 좋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면접 그 가부의 선을 넘길 정도로 딱 그 정도로 작업을 하고 어떤 회사건 간에 진짜 빨리 취업을 하는 게 본인 역량 성장에 진짜 무조건 도움됩니다. 진짜 무조건 도움돼요, 이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어디든 붙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면 좋지만, 그러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빨리 작업한 포폴이라고 해서 이게 나쁜 포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획을 잘 세워서 진짜 보여줘야 될 거 최대한 신경 써서 잘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좀 덜 신경 써도 되는 거 좀 포기하면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진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오고 나니까 정말 새로 배우고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조금 저랑 이제 입사 동기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그 취업 포폴 스터디 같은 것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막 서로한테 막 뭐 스터디 이런 그룹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막 하셨더라고요. 막 서로한테 막 도움도 주고받고 막 이러면서 좀 그 마야를 할 때 뭐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뭐 다른 뭐 명령 체계인데 뭐 그런 것도 막 도움 막 주고받고 이러면은 그게 조금 작업 시간을 되게 많이 단축을 해주는 뭐 그런 거더라고요. 막 그런 것도 막 공유하고 막
좋은 또 아니면 또 취업에 있어가지고 좀 좋은 정보 있으면은 막 공유하고 그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따로 사람 만나는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 막 좀 기빨리고 뭐 스터디 참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정보 공유는 진짜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 스터디 결성으로 서로한테 도움을 주고 받는 부분이 있다면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 와서는 이게 회사 안에서의 작업 방식이 진짜 다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물론 이제 진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근데 이게 회사 안에서는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진짜 어떻게든 해내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에 진짜 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작업가 발목 잡혀 있는 것보다 진짜 그 준비 과정에서 발목 잡혀 있는 것보다 그런 준비 과정을 최대한 빨리 넘기고 본인이 진짜 회사에서 많이 배우니까 회사 빨리 오시는 게 네, 그게 진짜 조금 나중을 생각해 봤을 때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게 됐을 때 그런 그때 돌이켜서 이제 본인이 쌓은 포트폴리오 그동안 작업했던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한다면은 진짜 많은 현직자분들이 좀 공감하실 텐데 포트폴리오 준비해서 진짜 발목 잡히지 말고 하루빨리 준비해서 취업의 문턱을 넘어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그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은 4시 15분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네, 강수빈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 남는 시간에 오디오를 잘 채워 넣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편이 아니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하네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 다니기 전에 만들어놨던 모델링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수업에서 작업했던 모델링 그리고 그런 텍스처들을 좀 포트폴리오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만드는 시간을 좀 단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VFX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하고 싶은 분이라면은 이게 본인이 진짜 어떤 사소한 작업물이라도 어떤 작업물을 하던 간에 확실히 저장과 기록을 정말 꼼꼼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저장하고 그런 습관을 진짜 꼭 길러야 되는 게 본인이 작업한 것이 진짜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그리고 막 비록 나중에 가가지고 딱 봤을 때 좀 부족한데 이래도 이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진짜 조금만 더 디벨롭 시키면은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할 건데 어차피 이게 조금 안 좋더라도 얘를 조금 더 디벨롭 시키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제 본인이 작업한 그런 파일들 있잖아요. 이런 파일들을 완전히 그 클린업이라고 해요. 이제 조금 최적화 시켜놓은 상태로 이제 본인 뭐 개인 하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저장 장치에 진짜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모아나가길 진짜 추천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꼼꼼한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걸 잘 못했어요. 근데 그냥 저도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막 모으진 않았지만 이제 학원에서 기초반에 있을 때 좀 막 강사님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작업물은 나중에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 꼭 저장해 두라는 말.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막 한 군데 모은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저기 저장해 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결국에는 나중에 가니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습관은 진짜 VFX에 어떤 작업을 하시던 간에 곧 제가 말씀드렸던 모델링이면 모델링, 롯데면 롯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진짜 다 보셔야 돼요. 다 뭐 아까 본인이 모델링이어도 예를 들어서 모델링이어도 라이팅 작업을 했으면은 그냥 그런 것들을 모아주세요.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든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의 문을 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시간을 정말 최대한 아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이걸 마지막으로 얘기할까 제가 이걸 마지막에 준비한 이유 자체도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 잘 모아놓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따로 추가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소영님. 어, 보통 신입으로 지원하는 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남성의 경우 정말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말 어리다라는 가정을 뺄게요. 한 평균 26에서 28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26에서 28 사이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에서 이제 26, 요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고. 이게 답변이 됐을까요? 혹시 그 나이대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거라면은 사실 그 작업자의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너무 막 급격하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강사 한두 번 변하고 막 이 정도 아닌 이상이야 그냥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이 나이가 너무 많으시더라도요. 아, 네. 네, 형님이 그 답변이 됐다니 감사하고요. 네, 그 성희님 취업 포트폴리오 관련 수업. 아, 네. 저도 솔직히 진짜 취업이나 포트폴리오 관련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아예. 그래가지고 저도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라도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지금 저는 4시 반까지는 여기 앉았다 갈 거니까 더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진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아,
학력은 안 봐요. 그러니까 학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학력을 정말 안 보고요. 그러니까 라이팅이나 이런 미술적 감각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학력을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거기도 포트폴리오와 이런 걸 보는데, 다만 이제 미대를 나왔을 때 조금 더 우대를 해준다, 요 정도만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대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얘 포트폴리오가 별로고 얘가 면접 가서도 막 개판으로 하는데 그 사람은 안 뽑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더 말씀드릴 만한 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맞아요.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막 회사 내 분위기 같은 거를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솔직히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모델링이랑 룩백 작업자들 사이에만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막 진짜 회사 오시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로 한 작업을 이 정도 시간 안에 처리해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짜 작업 외에 막 그렇게 신경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회사 내 분위기가 막 흐려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뭐 이 회사 별로다 저 회사 별로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좀 이게 팀마다 좀 분위기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팀마다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조금 소문이 안 좋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그런 걸 쳐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 구직 사이트를 보면은 이 회사 조금 별로다, 저 회사 좀 별로다 하더라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뭐 속된 말로 뭐 정치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평이 안 좋았는데 A라는 회사를 가보니까 우리 팀은 왜 이렇게 좋아? 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B라는 회사의 평이 너무 좋았어. 근데 가봤더니 B라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팀은 완전히 분위기가 개판인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회사 분위기도 조금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했어가지고 좀 걱정됐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딱 저희 회사만 봐도 저희 팀 분위기 다르고 저기 다른 쪽 팀 분위기 다르고 되게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은 시기 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이제 넘어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그냥 정말 팀마다 좀 다르다. 우리 팀은 좋은데 우리 팀은 별론데 라고 하시고, 좀 개인차가 많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그런 구직 사이트에 있는 이 회사 안 좋다, 이 회사 좋다라는 말을 그렇게 막 믿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를 만약에 좀 좋은 곳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뉴스 기사 같은 것을 많이 찾아보세요.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은 그 회사에서 그 뉴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뉴스 업체랑 이제 좀 연락을 해가지고 내는 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그런 걸 찾아보셔야 돼요. 어차피 저희는 회사의 분위기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건 알아야 되잖아요. 이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전망을 알려면은 그 회사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받고 있는지, 뭐 투자를 받는 게 없으면은 지금 당장 어떠한 작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그 작업에 들어가는 거가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이런 거까지는 조금 판단을 한 상태에서 판단을 한 상태에서 이제 좀 회사를 알아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면접에 가서도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더 할 말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에 와서는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제가 지금 있는 모펙 스튜디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찾아보고 갔어요. 왜냐면 그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데이 바이 데이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회사에서는 지금 어떠한 작업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데 막 이러이러한 거에서도 관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냥 네, 관심 있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좀 어떻게 무마하려고 했던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 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가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뭐그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20분까지 기다려보고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계가 있어요. VFX 단계가 있는데 모델링, 룩탭, 리깅, 애니메이팅, 라이팅, FX 합성 요즘 이 정도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게 계단식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경님이 말씀하시는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좀 후반부란 말이에요. 저희가 하는 후반부 작업에서도 좀 많이 후반부 작업이었다 보니까 어,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영상 편집 쪽은 좀 야근이 많은 그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아는 모든 영상 편집이나 합성하시는 분들이 정시 퇴근하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정도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데 그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본인이 좋아하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여기에 뭐 비전이 보이는 거 그런 걸 하세요. 그게 제일 좋고 저는 지금 작업을 하면서 사실상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걸 하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스트레스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분야를 하나 고르기 전에 좀 다른 분야를 많이 그러니까 VFX에 있는 다른 분야를 조금 많이 경험을 미리 해보는 게 그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진짜 본인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하나 골라서 해보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잘 풀릴 거예요. 또 지금 실지 전망이 좋은 편이라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